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텐선비 남은택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펩트론이라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자, 이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갔어요. 제가 오전에 장이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주식 창을 열어봤는데 20% 정도 상승을 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 좀 중요한 일이 있어서 갔다 오고 나서 장 마감 후에 봤는데 상한가로 마감을 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도 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 좀 굉장히 좀 좋았던 하루였는데 도대체 왜 상한가에 갔을까 좀 여러 가지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뭐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우리가 뭐 특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유가 될 수 있을 만한 그 뉴스에 대해서 오늘 한번 다뤄보고요. 자, 기존에 우리가 종목 분석을 해봤지만 우리의 기억력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죠. 그래서 계속 좀 반복한다라는 목적으로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다뤄보게 됐습니다. 시작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펩트론 오늘 왜 상한가를 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펩트론이 어떤 회사인지 간단하게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자, 여기 나와 있죠. 주문형 펩타이드를 합성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스마트 데포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펩타이드가 어떤 건지 우리가 그때 알아봤습니다. 아미노산이 자연적, 인위적으로 결합하는 형태를 유지를 하게 되는데, 자, 그 결합되어 있는 개수가 49개 이하는 펩타이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50개 이상부터는 단백질이다라고 정의를 내린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게 바로 펩타이드라고 이해를 할 수 있고요. 우리가 GLP라고 흔히 얘기하는 자, 이 GLP의 약자, 이 G가 글루카곤, L이 라이크, 이 P가 바로 지금 알아본 펩타이드입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자, 이게 일종의 호르몬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 호르몬이 우리 인체 내에서 어떤 기능들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죠. 인슐린이 분배가 되면 혈당 수치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고요. 글루카곤이 분비가 되면 반대로 당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이 인슐린 투여를 받아서 이 당 수치를 낮춰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되는 게 GLP의 역할인 거죠. 자, 이게 포만감을 주는 어떤 기능들을 통해서 비만 치료제로도 활용이 된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GLP와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되는 이 GLP-1 유사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을 활용해서 만드는 대표적인 전세계 비만 치료제 중에 하나가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일라이릴리의 제파운드가 있습니다. 위고비는 세마글루타이드를, 제파운드는 터제파타이드라고 하는 물질을 통해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마글루타이드에 해당되는 펩트론의 파이프라인은 PT403이 있고요. 그리고 터제파타이드에 해당이 되는 파이프라인은 PT404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올해 10월 7일에 기술평가 계약이 나왔었던 이 PT404 관련된 내용이 일라이릴리와 계약을 맺었었던 것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우리가 알아봤던 이 위고비나 제파운드 같은 이런 치료제들이 지금은 주사제 형태로만 개발이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사제로 우리가 맞게 되면 물론 이 주사를 맞음으로 비만을 치료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큰 장점이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도 많이 지금 판매가 되고 있긴 하지만 위고비나 제파운드 같은 약물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주사로 투여를 받아야 되는데 자, 이게 일주일에 한 번이 너무 번거롭잖아요. 주사를 찌르는 고통도 그것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한 달에 한 번만 맞던지 아니면 세 달에 한 번만 맞을 수 있도록 장기 지속형으로 개발을 하는 게 바로 스마트 데포의 핵심 기술입니다. 그래서 서방형 제제를 개발한다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데요. 이 서방형이라는 말 자체가 이 서가 우리가 주행할 때 천천히 가는 걸 서행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바로 그 한자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방은 방출된다라는 얘기예요. 서서히 방출되는 약, 이것을 개발하는 게 펩트론의 사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서방형 제제를 개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기술을 높게 사는 일라이릴리와의 기술평가 계약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나왔었던 건 14개월 이내에 라이센스 아웃 계약을 얘기를 하는 거죠. 기술 수출. 자, 이게 나올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공시를 통해서 좀 알려줬습니다.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자, 이게 일라이릴리와의 계약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주목을 하는 부분이죠. 일라이릴리가 이제 미국의 대표 제약 바이오 회사이긴 한데 시총 규모에 있어서도 글로벌 바이오 시총 1위입니다.
천조가 넘는 시총을 가지고 있는, 자, 이러한 글로벌 대기업과 이 펩트론이라는 회사가 이런 기술평가 계약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펩트론이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죠. 29.94%. 윗꼬리를 그리지 않고 상한가로 그대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금요일 12월 13일에 자, 이 상한가로 끝난 이 주가의 흐름이 그대로 연속성을 가지면서 이어갈지 아니면 약간의 또 조정을 가져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궁금한 게 도대체 계속 이렇게 주가가 빠지다가 조정을 가져가는가 싶더니 오늘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상한가로 갑자기 마감을 했느냐. 자, 이거 관련해서 저도 뉴스를 좀 찾아봤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 뉴스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일론 머스크가 어떤 언급을 했습니다. 자신의 소셜미디어 X에서 GLP 억제제를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대중에 제공하는 것보다 미국인의 건강, 수명, 삶의 질을 더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지금 비싼 GLP 억제제를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본인이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내용을 얘기를 해줬던 겁니다. 자, 내년 1월 출범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정부 효율부, 자, 이게 약자로 DOGE, 도지죠. 자, 여기 수장으로 일론 머스크가 이제 발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여러 가지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정부 지출을 대폭 삭감하겠다라고 선언한 만큼 자, 일론 머스크가 지금 관심 갖고 있는 이 비만 치료제 시장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 이 뉴스 때문에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일제히 좀 상승을 가져갔던 내용을 언론사에서도 좀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닌 게요. 펩트론뿐만이 아니라 비만 치료제 관련주 우리가 대표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인벤티지랩이 오늘 11.22% 상승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블루엠텍이 6.83% 상승. 자, 그리고 대웅제약이 5.53% 상승 마감하는, 자,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펩트론의 개별 이슈 때문에 올라간 것만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펩트론이 비만 치료제 관련주 중에서 대장주의 흐름으로 가장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뉴스는요. 이게 올해 10월 2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자, SK팜테코는 SK의 자회사입니다. 자, 이 회사는 위탁 개발 생산이라고 하는 CDMO 사업을 하는 대표적인 기업인데, 자, 여기에서 비만 치료제 수주 대박 초읽기 과정에 있다. 자, 근데 이게 펩타이드 공장을 짓는다라고 해요. API라고 얘기하는 의약 원료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CDMO, 이 SK팜테코가 여기서 펩타이드 공장을 짓고 있는데 비만 치료제 수주를 앞두고 있다라는 뉴스가 언제 나왔냐? 10월 2일에 나온 겁니다. 시장에서는 자, 이 수주 예상이 되는 대상이 일라이 릴리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3,400억 원을 투입해서 세종에 이 CDMO 공장을 지금 건설을 하고 있고요. 2년 내에 가동을 할 목적으로 지금 건설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뉴스가 10월 2일에 나왔습니다. 자, 어제 보시면 12월 11일에 18시에 장마감 후에 이 뉴스가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SK 팜테코에 대한 뉴스인데 수주 잭팟이라고 해서 아까 우리가 봤었던 그 비만 치료제 펩타이드 관련된 이 수주 내용에 이어지는 그 연장선인 거죠. 근데 2조 원이라는 구체적인 이 납품 계약이 체결이 됐다라고 나오는데 글로벌 제약사라고만 할 뿐 어떤 회사다라고 이렇게 특징을 줘서 딱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 이 언론사에서도 추정을 하는 게 SK팜테코는 비밀로 함구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계약 상대방이 미국 일라이 릴리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노보노디스크라고 한다면 노보노디스크는 자체 생산을 하고 있는 체계이기 때문에 자, SK팜테코라고 하는 이 CDMO 업체에다가 이걸 맡길 리가 없다. 규모 자체도 2조 원대로 굉장히 큰 규모이기 때문에 일라이 릴리일 것이다 라고 시장은 당연하게 예측을 하고 있는 거고 대부분의 펩트론 투자자분들도 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SK팜테코와 펩트론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예상을 해보면 자, 지금 SK팜테코가 3,100억 원을 투입을 해서 세종시에 이 저분자 펩타이드 생산 공장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자, 펩트론도 마찬가지로 1,383억 원 정도인가요? 자, 이런 큰 금액의 유상증자를 통해서 지금 공장 증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장 증설을 하는 시점이 SK팜테코와 펩트론이 동일하다. 자, 여기에서 이 둘 사이에
어떤 유사 접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주주분들이 추론을 하는 건 이겁니다. SK팜테코에서 이제 API죠. 이 펩타이드 원료 물질을 생산을 하면, 자, 펩트론이 SK팜테코에서 제공받은 이 원료 물질을 활용을 해서 펩타이드 합성을 하게 되는 거죠. 스마트 대포 기술을 활용해서 펩타이드 합성 물질을 만들어서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일라이 릴리 쪽으로 들어가는, 자, 이 계약 관계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추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차트로 다시 한번 들어와 보시면요. 자,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을 때 지금 고점을 기록했던 날짜가 언제입니까? 11월 18일이죠. SK팜테코가 수주에 대한 그 언급이 스물스물 나왔을 때가 아까 10월 무렵이었습니다. 그러면 10월 무렵에 이러한 기대감으로 올라갔었는데 확정적인 뉴스였다면 하락을 가져가지 않았겠죠. 조정을 가져가더라도 옆으로 기간 조정 후에 다시 올라가는 흐름을 가져갔을 텐데, 시장에서는 자, 이 SK팜테코와 펩트론 그리고 일라이 릴리, 자, 이 3자 간의 추정에 불과한 이런 내용들이 아직은 시장에서는 확정적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럴 것이다 라는 근거 있는 추론들은 나오고 있지만 그 누구도 이게 확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14개월이라고 하는 기술평가 이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 언제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확정적인 여부가 나올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10만원대를 다시 또 넘어서 있는 시점이지만 과거의 13만원대 고점에서 또다시 이러한 심리적인 변동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확정적인 게 없기 때문이죠. 자, 이 기술 수출 최종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았다라는 확정적인 뉴스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8만원대의 주가를 깨는 일들은 극히 드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8만원대가 가장 견고한 지지선이 될 것이다라고 자, 차트가 그거를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매물대가 이미 이 8만원 이하에서 매집하신 분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간 봤을 때는요, 일단 내일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지금 두 가지 가장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호재가 있다라는 걸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정부 효율부를 통해서 이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뭔가 긍정적인 정책들을 이끌어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서 큰 기대감으로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자, 일라이 릴리, 두 개 다 일이네요. 자, 어찌됐든 간에 자, 이 일이 두 개 들어가는 두 번째 일은 뭡니까? 일라이 릴리죠. 일라이 릴리와의 라이센스 아웃 기술 수출 계약이 나온다. 자, 이거는 대박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제가 일라이 릴리 매출 실적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게 일라이 릴리의 분기 실적입니다. 지금 3분기 실적이 좀 꺾였어요. 매출은 규모가 크게 줄진 않았는데 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많이 줄어서 이번에 3분기 실적이 좀 안 좋았는데, 지금 보시면 분기 실적이요, 이게 조단입니다. 거의 10조 가까이 계속 매출이 분기마다 찍히는 회사고요. 영업이익률도 20-30%가 나오는 회사고, 연매출로 보시면 지금 당기순이익이 5조 2천억 원대 작년에 기록을 했었던 회사입니다. 그리고 매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죠. 지금 비만 치료제 시장이 지금 현 시점으로 봤을 때도 대략 한 60조 원 시장인데, 자, 이게 2030년 넘어가면 몇 조 시장을 바라보고 있느냐. 자, 대략 125조 원 이상 되는 규모의 시장으로 우리가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이 열린다라고 하면 펩트론의 주가는 지금 가져가고 있는 시장의 밸류보다 훨씬 더 고공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호재에 대해서 앞으로 또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다음에 또 펩트론 관련된 뉴스가 있을 때마다 또 복습도 해보고요. 자, 앞으로 어떤 주가의 흐름이 이어질지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자, 일론 머스크가 쏘아올리고 일라이 릴리가 자, 거들어줬다. 그리고 SK팜테코가 그 중간에 껴있는 자, 이런 내용으로 오늘 상한가가 간 것 같다라고 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 한 번씩 꼭 좀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수익이 10배가 되고 주식은 더 쉽게 되실 수 있도록 텐섬이 나면태기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